자, 대수는 지금 하고 있고, 미적분원 저번에 뭐 간략하게나마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간략하게 한번 하면, 수능 과목은 이제 한 번씩 정도는 했다라는 거고, 경우의 수부터 다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웠던 P, C 말고 이제 다른 걸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중복순열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네. 중복순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겠다. 그런데 중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순열이라는 건 순서가 상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가 나오는데 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존재한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 종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P는 뭐냐면 이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나열하는 방법 했을 때 여기에 5가지가 올 수 있고 하나 사용됐으니까 4가지고 하나 더 사용됐으니까 3가지다 이렇게 곱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꺼내가지고 뽑아서 나열까지 들어가는 거서 얘가 5P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사용된 숫자를 뭐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또 사용해도 돼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도 5가지가 올 수 있고 여기도 5가지가 올 수 있고 여기도 5가지가 올 수 있겠죠. 아, 그랬더니 5의 세제곱이라는 게 나오네. 5의 세제곱. 자, 그러면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중복이 가능하게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이를 쓰면 돼. 전에 한번 우리가 그 함수할 때 한번 파이도 잠깐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해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n의 r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 유형부터 어려운데, 항상 여기에 오는 것은 중복되는 거의 개수다. 앞쪽에 오는 게 중복되는 개수야. 1, 2, 3, 4, 5 중에 1, 1, 1 올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얘네들 5개가 중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요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가 중복이 되는지 그것만 판단을 하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를 대략적으로 예를 들고 밑에 문제들 푸는 시간도 이따가 줄 거고, 밑에 가볼게. 뭐 중복순열의 수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한 거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한번 보지. 개념 체크에서 4파이 3이래. 그럼 얘는 4의 세제곱 해서 64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괄호 1번, 2번의 괄호 1번, n파이 2면 n의 제곱했을 때 400이 나오겠네. 그러면 n 값은 2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다른 다른 과정보다는 필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필수 예제. 와, 요거 볼게. 준영아,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의 학급에 배정하기 때 1반, 2반, 3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5명이 중복이 되는 거니? 학급 3개가 중복이 되는 거니? 학생이 중복이 된다. 승리는? 이거는 뭐가 중복이 되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학생이 중복이 된다 하면 5파이 3이 되는 거고, 학급이 중복된다라고 하면 3파이 5가 돼서 답은 완전 전혀 다른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할 때마다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더라. 일단 학생 한 표 나왔습니다. 다 생각해놔.
손 들 거야. 틀린 놈은 국어 실력이 없는 걸로. 뭐가 중복이 되는지 생각하셨습니까? 자, 앞쪽에 나와 있는 학생 5명이 중복이 된다. 손 들어. 손 안 들면 죽는다. 너 학생이라며. 아, 그래. 3명. 학급 3개가 중복이 된다. 손 들어. 넌 왜 안 들어? 저이 시기. 자, 학생. 학급. A 학생, B, C, D, E. 1반, 2반, 3반.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중복이 된다는 것은 너처럼 학생이 중복이 되면 얘도 1로, 얘도 1로, 얘도 1로.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1반도 가고 2반도 가고 3반도 가고 갈 수 없죠? 이해되겠죠? 이런 걸 생각해야 돼. A 학생도 1반, B 학생도 1반. 그럼 반이 중복이 되는 거. 요걸 좀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학급이 중복되니까 3파이 5. 그래서 3의 5제곱 243. 요렇게 나오겠죠? 요런 걸 좀 잘 판단해야 돼. 한 번 더. 2번. 4개의 동아리가 세 영화 A, B, C 중 관람할 영화를 선택을 하겠대. 뭐가 중복이 되는 거니? 승리야? 영화가 중복되는 거죠? 모두 영화 A 영화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판단되는 거를 한번 예를 들었고, 이제는 바로 가볼게. 밑에 있는 유제를 가볼게. 유제 1-1번의 괄호 1번. 뭐 대략적으로 아니 너무 작게 되는데? 이런 정도 할게. 서로 다른 6통. 그 다음에 3개,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 동아야, 뭐가 중복이 되니? 우체통. 그러면 중복되는 걸 앞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뒤에다가. 그래서 얘는 3의 6제곱 해서 729. 이제 답을 구하는 건 안 할게. 뭐 식만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4명의 학생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있나? 아, 스페인어까지 있네? 이렇게 할게. 스페인어 수업을 할 때, 선택할 때, 선택을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업 자체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수업이 중복이 되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5, 파이 해서 4. 이렇게 만들면 원래는 끝났다, 그치?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더 되어 있습니다. A가 중국어 또는 일본어 수업을 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있네. 자, 그럼 생각해봐. 이게 아니죠? 그러면 A라는 학생을 기준으로 가면 얘는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 수업 2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B, C, D라는 것은 B, C, D라는 것은 얘가 중국어 들었다 해서 얘네들이 중국어를 못 들을 일은 없죠? 그래서 이 3명은 몇 개의 언어? 5개의 언어. 5개의 언어를 중복해서 몇 번만 더 선택한다? 3번만 더 선택한다. 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가 5의 세제곱 125. 그러면 250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됐죠? 자, 3번은 잠깐 뛰어 넘어가시고 1-2번으로 갈게. 1-2번에 자, 깃발이 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 깃발이 1개씩 있대. 깃발을 1번 이상 5번 이하로 들 수 있는 거. 그러면 생각해봐. 쟤도 빨간색만 만약에 5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빨간색만 5번 들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파란색 2번, 빨간색 3번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은 저 깃발이 중복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생각해봐. 1번. 그러면 2개를 중복해서 1번만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이면 2개를 중복해서 2번 선택을 해야 되고, 3번이면 2개를 중복해서 3번. 쭉 가서 5까지만 할게. 2개를 중복해서 5번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한 번 이상 5번 이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해줘야 되냐면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2의 1제곱부터 2의 제곱 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2의 5제곱까지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산수 계산은 하시고 나중에 답을 내시면 되고 이따가 시간 줄 때 괄호 3번 풀어보시고 대수나 미적분 원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확률과 통계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순열 조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을 본 거고 뭐 어려운 파트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이제 두 번째 중복 순열 중에서 자연수 개수 제일 쉬운 거 얘는 굳이 식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게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우리가 만들 건 짝수의 개수를 하시오. 근데 중복해서 4자리 자연수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1000, 100, 10,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숫자? 0, 2, 4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됐죠?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순열이 했으면 중복이 없었으면 0이 사용됐으니까 0을 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1000의 자리는 0 빼고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로 따지면 5가지. 아, 여기 밑에 적게? 얘 5가지. 그러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있다 생각하고 1의 자리는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는 0부터 5까지 또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6가지, 얘는 6가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조금 달라졌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되셨죠? 답은 나중에 이따가 그거 교사형 주면은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 자 문제가 좀 작더라도 이해를 합시다. 얘가 너무 가로로만 되어 있는 문제여서 나는 해볼게. 3개의 숫자 1, 2, 3을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그러면 10,000, 100, 10, 1 이렇게 하자. 에이, 짱나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의 자리와 1의 숫자의 합이 요거와 요거의 숫자의 합이 얼마다? 4인 그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맞았죠? 자, 그러면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는 뭐 있습니까? 얘가 첫 번째 1번 1을 사용하면은 얘가 3을 사용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얘가 2가 들어오면 중복이 가능화됐으니까 얘가 2가 와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얘가 3이 오면 여기는 1이 올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가운데 부분만 보면 되겠지. 가운데 부분만 어떻게 되든 여기 있는 3개는 1, 2, 3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3파이 3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러면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그래서 결국 3의 세제곱이 3번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얘는 81. 쉬운 내용이죠? 함수의 개수. 이제 중복되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 내가 전에 함수의 개수 할 때 함수의 개수가 파이다라고 중복순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 대응표가 필요할까? 이렇게 할게. 뭐 x 1, 2, 3에서 y, a, b, c, d, e로 대응되는 자, x에서 x로의 함수는 일단 출발만 한 번씩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그래서 앞으로 함수가 나오면은 무조건 공역, 정의역 하고 파이가 오던 P가 오던 C가 오던 H 이따가 할 거는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H까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공역의 개수가 무조건 앞쪽에
그 다음에 뒤쪽에는 정의역의 개수가 와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함수는 공역의 개수 5, 파이, 정의역의 개수 3,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갔던 곳으로 또 못 가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p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5p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 다음에 이 만드는 함수 중에서 3이 D로 가겠대. 자, 그러면 3이 D로 가는 그냥 함수의 개수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다른 조건 없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 1, 2가 3이 같다라고 해서 또 못 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 D로 갔다 해서 못 가는 거 아니니까 요걸로 대응되는, 그래서 공역의 개수 5개, 파이, 정의역 2개만 더 선택을 중복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5파이 2, 5의 제곱 25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너무 쉬운 문제들이네. 밑에 것들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한 40분 정도 되면은 1교시 했던 것 중에 빈 문제들 풀고 채점하고 고치고 하는 시간 줄게. 자, 이제 두 번째, 순열 중에서 우리는 P 배웠고, 그 다음에 파이 배웠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됐네. 예를 들면 여기 개념 플러스에 너무 잘 나와 있다. 요거. 자, 어떤 A가 3개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이렇게 2개가 있겠대. 자, 그러면 총 5개의 문자를 배열할 건데 A가 3개 같은 문자가 있고 B가 2개 같은 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러면 일단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해서 5팩토리얼을 당연히 쓰겠지.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같은 게 3개가 있으면 어디 자리에 A가 있든 여기서는 A, 1, 2, 3을 구분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얘가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저거는 단 하나의 경우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앞으로는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같은 문자가 3개야. 그러면 그 같은 문자의 개수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 문자를 서로 다른 문자가 아니고 같은 문자가 들어있는 거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나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숫자의 개수를 이렇게 나눠서 순서가 상관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가 아니지? 길찾기. 자, 우리 예전에 길찾기 할 때 이렇게 하나 했어. 여기다가 1111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숫자 더해서 2, 3, 4, 5, 그 다음에 3, 6, 10, 15, 그 다음에 이거 2개 더하면 4, 10, 20 하고 35. 그래서 이쪽으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할 때 35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 자, 그런데 얘도 이거하고 맥락을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얘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놨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가로를 A라고 놨을 때 A가 4번 갈 거고 B가 3번이 있겠네. 그 순서가 뭐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되겠죠? 이렇게 가고 A, B, B, A, B, A, A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가 되지 않니? 그러면 A 4개와 B 3개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그 순서대로 가는 최단거리가 되는 그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얘는 A가 몇 개였지? A가 4개, 그 다음에 B가 3개가 있었죠? 그러면 이 문자를 전체 나열하는 7팩토리얼 해가지고 A가 4개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누고 B가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1112 써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간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숫자 계산도 쉽지 않습니다. 약분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서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이따가는 뭐 시간 40분이나 35분 됐을 때 그래도 개념에 나와 있는 글들을 찬찬히 읽어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 자, 한 문제 가보도록 하죠.
여기만 봐도 되겠다, 그지? 네 가지 문제가 한 번에 있네. 자, 그러면 같은 문자, 다 L 두 개지. 그 다음에 E 두 개지.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C, O, G. 요렇게 있네, 그지? 그럼 요거 두 개씩이 같은 게 있다는 거 눈에 좀 두시고. 자, 그럼 첫 번째 1번부터 가볼게.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 전체가 7개래. 7팩토리얼. L 2개, 2팩토리얼. E 2개, 2팩토리얼. 요것만 계산하면은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번 경우. 양 끝에 L이 오게 하는 배열하는 거. 그러면 L 2개가 요렇게 들어가야 되네, 양 끝에. 그러면 요 안에 E, E, C, O, G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L은 정해진 거야. 그러면 5개를 요 안에다 배열하네? 그러면 얘는 5팩토리얼 하고 같은 거는 이 2개밖에 없으니까 2팩. 이렇게 나눠주면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이끼리 서로 이웃하게 하시오. 그러면 이웃한다, 한 묶음으로 둔다. 그러면 L, L, C, O, G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 묶음이란 건 하나 취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다른 문자였으면 한 묶음에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문자니까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냥 하나 취급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가 됐네. 그러면 6팩토리얼이지만 여기서 L이 바뀌는 거는 L이 같은 문자 2개는 생각해야 돼. 그래서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4번이 중요한데 4번의 개념을 C가 5보다 이쪽 편에 있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러면 4번은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자, 순서가 결정이 나 있다? 순서가 결정이 나 있는 것들은 같은 문자로 판단.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도록 할게. 자, CO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X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할게. 같은 문자라고. CO를 변경시켰다. 자, 그러면 전체를 나열해봐 라고 되네. 그러면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는 그래도 7개죠. 그러면 7팩토리얼 하고 L 2개 2팩토리얼, E 2개 2팩토리얼, X 2개 2팩토리얼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숫자를 나열한 것으로 예를 들어볼게. 뭐 L, E, X, L, E, O, G, X 이렇게 맞나? L 2개 5가 X야? 그럼 여기다가 X를 집어넣자. 여기다가 X.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L 2개, E 2개, X 2개 이렇게 있어서 저 경우가 만들어졌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게 X가 무조건 C가 앞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C를 다시 집어넣고 여기다가 O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상관없이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다른 문자, 같은 문자로 해놓고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 얘가 조금 괜찮은 문제예요. 됐나? 요거 하나 더 있네. 4-3번 갈게. 자, 요거를 배열할 때 지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음은 알파벳 순서로 하겠대. 자, 그러면 우리는 자음을 판단해보고 모음을 판단해볼게. 자음은 D 하고 L, 그 다음에 G, N, T라고 해서 여기가 5개가 있다. 모음은 I, E,
해서 3개가 존재하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거를 나열하는 거 했을 때 일단 8개를 나열할 거야. 그런데 겹쳐지는 i가 2개 있네. 그래서 2팩토리얼 해버리면 요 i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죠. 그런데 자음은 어떻게 하랬니? 자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그럼 순서가 결정나 있지. 그러면 얘네들은 다 같은 문자로 판단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x처럼 x 5개 있다고 배열 쭉 해놓고 첫 번째 x에 알파벳 제일 처음에 오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5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해결이 가능하겠죠? 이 계산 어떻게 하니? 어떻게 되니, 주야? 얘가 1부터 8까지, 얘가 1부터 5까지.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8, 7, 6이 남는다 해서 2 없애면 3. 그래도 복잡하네. 숫자가. 아무튼 저렇게 약분, 팩토리얼을 먼저 약분하시고 남는 거 가지고 약분해서 계산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자, 또 자연수가 나왔네. 뭘 할 때마다 자연수를 가지고 뭐 하는 게 꽤 많을 거야. 자, 5-1번. 자, 7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0 2개. 0 2개, 1 2개, 2 3개 이렇게 있네, 그치? 그러면 7자리 자연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치? 자, 일단 먼저 출발할 거는 최고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럼 최고 자리에는 1이나 2만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1이 처음에 왔을 때 요 1을 사용하는 것과 이 1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숫자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1이 사용됐으면 얘 하나가 지금 사용돼서 사라졌지? 그러면 남은 숫자를 여기에다가 배열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럼 일단은 6개가 남았으니까 여기는 6팩토리얼. 그 다음에 0 2개, 2팩토리얼, 2 3개,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아. 똑같이 이번에는 2가 왔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를 하나 사용했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또 6개가 남았으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0 2개, 1 2개, 2 2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우면 얘기하시고요. 됐나? 이건 뭐지?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가지고 111 이런 식으로 만드시오라고 문제를 풀었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가지고 하겠대? 3개의 숫자. 뭐 어느 것도 사용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첫 번째 2의 개수와 3의 개수가 몇 개씩 들어가는 구분만 지으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2를 사용했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사용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만약에 2 2개와 3 1개를 가지고 배열하는 걸 생각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전체 3개를 배열하는데 2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그래서 총 3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3이 1의 자리에 있던가 10의 자리에 있던가 100의 자리에 있던가 그렇게 3가지를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가 하나만 들어가고 3을 2가지를 가지고 3을 2가지를 가지고 111에다가 나열을 하겠다. 그럼 얘도 똑같이 3팩하고 2팩으로 나눠주면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7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자, 40분 됐으니까 일단 14페이지까지 풀어보시고요. 요거는 빠른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용을 보내주도록 할게. 멈춰놓고. 어젠가? 10원짜리 보상을 계속 주던데? 네, 그럼 100번 누르는 스킵이에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나 그냥 버그, 이렇게 누가랑 얘기하다 했는데, 이거 선생님 버그 아니에요? 말했던데? 100번 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 유형 가볼게. 이 문제가 조금 제법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 자, 문제는 내가 뭐 적으면서 가면 되니까. 일단 이런 거 나왔을 때 생각을 한번 해 볼 건데, 뭐 가로가 몇 개인지 세로가 몇 개인지 눈만 달려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5개, 3개가 있죠? 자, 1번의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A에서 B까지 가는 거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얘가 가로 5, 세로 셋 이렇게 되니까 111 하지 말고 전체 8개가 있네. 그러면 가로 5개 같은 거 5팩토리얼, 세로 3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일단 요건 답 적게 56이라는 답이 나온대. 되고 있어? 아, 그래? 되고 있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A 지점에서 P 지점을 갔다가, 그 다음에 B 지점으로 가는, 요걸 구하래. 그러면 A에서부터 P까지는 최단거리면 얘만 사용될 것이고, P에서 B는 얘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로 2개, 세로 2개 이렇게 있죠. 그럼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것은 총 4번을 가야 되긴 하는데 가로 2개, 세로 2개 이렇게 해서 갔다가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것은 가로 3개, 세로 하나지. 그래도 얘도 4개를 가는 거네. 그래서 총 8번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로가 3개만 있네. 그래서 3팩토리얼로만 나누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도 24 이렇게 나오겠대. 됐죠? 됐죠?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왜 했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P라는 지점을 거치지 않고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구하시오. 그럼 결국 전체 경우에서 P를 반드시 거치는 걸 빼면 된다. 그래서 56 마이너스 24 그래서 32가지 경우. 그래서 이거 2개를 이렇게 거쳐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경우는 111로 가도 편합니다. 왜? 얘를 거치지 않겠다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보통 뭐 호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선은 얘네들은 다 없어졌고 요 선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1, 1, 1, 1, 1, 1, 1, 1 이렇게 하고 얘는 2, 3, 4, 5, 6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는 3, 4까지 나왔지? 자, 이제 조심할 거는 얘는 이쪽에서 오는 건 없고 올라가는 것만 있으니까 4야. 얘도 1로 오는 것만 있지 4. 그럼 여기가 이제 더해서 8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2개 더해서 9 하고 15 하고 17 그래서 32 된다.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얘하고 뭐 속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긴 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막 꺾여 있으면은 이거 푸는 것보다 그냥 111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좀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너 알아? 내가 우리가 한 번 안 했나? 순열과 조합에서?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건데. 이런 거 A에서 B 방향으로 갈 때 처음에 A에서 출발하는 이 변의 꼭지점에다가 무조건 여기로 오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얘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면 요 꼭지점으로 오는 것은 여기서 오는 거도 있고 여기서도 오는 거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숫자 더해서 2. 그 다음에 여기는 2로 오는 거와 1로 오는 숫자 두 개 더해서 3. 그래서 요 점들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적어서 계속 합쳐주면 되는 거야. 요런 방법으로 가는 게 그냥 노가다 방법이죠. 중2 때도 길찾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어? 그려서 하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을 텐데. 다르게 어떻게 해? 나눠서 하나 했어요. 뭐지? 나눠서? 설명해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그래? 네. 환희 어떻게 했니? 경호실에서 들렸죠. 아, 그런 거였어? 자, 이렇게 해서 길찾기까지 가는 거고, 근데 길찾기를 많이 낼까? 내 생각엔 안 낼 것 같아. 자, 우리가 배운 거는 순열, NPR, 조합, NCR, 그 다음에 중복순열 해서 NPIR.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중복. 요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적지 마. 저 뒤에 다 나와 있어. 바로 할게. 너무 필기를 많이 하려고 해.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적을 필요 없어. 요 표 하나만 보면 될 것 같다. 나 괜히 적었네. 자, 딱 두 가지 고려사항만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가 상관이 있니? 중복이 되니?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순서 생각해야 되는데 중복은 허용하지 않아서 P. 근데 둘 다 허용하면은 파이. 그 다음에 뽑기만 한다. 순서는 상관 안 하죠. 중복도 허용 안 할 거야. 그럼 NCR. 뽑기만 할 건데 중복해서 뽑아도 돼. 이렇게 하면 NHR. 그래서 H라는 것까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H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요거 혹시 기억남? 안 나겠지? 벌써 까먹었을까?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렇게 계산했죠? 그런데 우리가 NPR이라는 것이 내가 이거 나왔을 때 증명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뭐 설명한 적가 있을 건데 얘는 N 팩토리얼 그리고 N-R 팩토리얼이 NPR이야.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얘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들, 제가 NCR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했는데 쟤를 왜 먼저 설명하냐면 얘가 엄청 중요해서 그래. 자, 예를 든 개념 플러스로 가볼게. 조금 내려서 개념 플러스 가보자. 자, 세 개의 문자를 중복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의 문자를 뽑기만 하겠대. 그렇게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일일이 다 노가다로 구해봤어. A 4개, 그 다음에 A 3개 B 하나, A 3개 C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다르게 하면서 쭉 나열했더니 15가지가 나오더래.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이렇게 노가다로 절대 할 수 없는 문제 아니니? 그래서 생각한 게 이 밑에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요거하고 약간 예를 들어서 할게. 어떻게든 A, B, C 중에서 중복을 해서 A, B, C 중에서 웃지마 4개를 뽑기만 하겠대.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런 정도로 생각해 볼게. 얘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거고 요걸로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이놈이 요거라고 할게. 자, 우리는 어차피 4개를 뽑아야 되니까 동그라미를 4개라고 할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되는 거, 기준. 이런 바를 기준으로 할 거래. 그럼 바가 어디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알 수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4개랑 그 다음에 네모칸 2개를 가지고 막 배열해 놓으면 여러 가지가 배열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이 서 있으면 첫 번째 기준 왼쪽은 무조건 A라는 문자,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는 B라는 문자를 무조건 나중에 갖다 채우고, 그러면 첫 번째 기준에서 얘가 A고 그 다음에 여기는 BB 들어가고 여기는 C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대. 모양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대.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면 저런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 6개를 일단 다 배열할 거야. 그런데 4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가 뭐냐면 NCIR 6C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위에서 6팩토리얼 그 다음에 R팩으로 나누고 N-R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게. 얘 3개를 중복해서 몇 개를 뽑아야 된다? 4개를 뽑아야 된다는 이 식이 정말 어렵게 저런 식으로 증명을 해봤더니 얘는 6C4하고 똑같고 얘가 결국 6C2하고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야.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이건 H로는 그냥 저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배웠던 컨비네이션으로 바꿀 거야, 계속.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숫자 더하기 뒤에 있는 숫자 빼기 1 이렇게 되는 숫자가 여기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걸 잘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NHR이라는 것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앞에 뒤에 숫자 2개 더해서 1을 뺀 컨비네이션 하고 뒤에 숫자.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노가다를 하지도 않고도 그냥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저 빨간색만 우리가 기억을 해 놓을게. 자, 그러면 계산 연습 가보자. 2개 정도 해볼게. 자, 4H3이 나왔네. 앞에 거 뒤에 거 2개 더해서 1 빼면 6C3. 6C3은 얼마니? 20. 자,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앞에 숫자가 더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2개 더해서 1 빼면 5C4. 그럼 5C4는 5C라고 똑같으니까 5, 5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편하게 계산을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됐죠? 요거 되려나 보자. 잘 봐요. 자, A, B, C, D를 사용해서 자, 1번부터 가볼게. 자, A, B, C, D 4개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4개의 문자 중에서 뭘 사용할까? 이제 이렇게 나온다, 시험 문제. 다 판단해야 돼. 어차피 PC는 배웠으니까. 통화 뭐겠니? P니, C니, 파이니, H니? 1번이요. 1번. 내가 3번 읽고 물어봤겠니? C. C는 순서가 상관이 있니, 없니? 그럼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니? 일렬로 배열하는 게? 상관이 있어. 그러면 C는 아니겠네? 자, 중복이라는 게 없으면 무조건 P, C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먼저 확인할 건 중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얘는 중복이 없어. 근데 서로 다른 문자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까지 들어가니까 얘는 4p3. 이번엔 중복이 들어갔네? 그러면 파이 아니면 h야. 그런데 또 배열이 들어갔네? 그러면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4파이3. 요번은 순서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번, 4번은 C 아니면 H. 그런데 4번 먼저 하면 중복이 되고 3번은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4C3. 얘는 4H3. 근데 4H3은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개 더해서 1 빼면 6. C 뒤에 숫자 3.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자, 앞으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건 하나하나 개념 배울 때 어렵다는 게 아니야.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네 가지 문자 중에 뭘 써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볼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뜻이다.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이 중에서 8송이를 살려고 한대. 자, 그런데 각각의 꽃은 뭐라고 돼 있니?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8송이의 장미를 사는 경우 이렇게 나왔네?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류를 중복해서, 그래서 파이든 H든 중복되는 숫자가 앞에 오는 거야. 세 개의 꽃 중에서 중복해서 몇 번을 뽑기만 한다? 8번을 뽑기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니까 11. 1 빼니까 10. C 8. 그럼 얘는 10C2가 되겠죠? 그래서 45라는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2번. 약간 업그레이드. 나는 8송이를 할 건데 각각의 장미를 적어도 한 송이씩은 사래. 그럼 얘를 한 송이 무조건 사야 돼. 한 송이 사고 얘도 한 송이는 들어가야 돼. 그럼 8송이 중에서 3송이는 일단 뽑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더 뽑을 거는 몇 송이만 더 뽑으면 된다? 5송이만 뽑으면 되겠죠? 하나씩은 미리 뽑혀 있으니까. 적어도 포함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3개를 중복해서 몇 번을 뽑기만 한다? 5번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 마이너스 1은 7C5. 그래서 우리는 7C2로 바꿔서 얘는 2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아, 여기서 요거 하나 나왔네. 이제 알 수 있겠네. 자. 자, 이 말은 선거를 이제 너희들은 좀 있으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후보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유권자가 됐죠? 투표하는 사람. 4명의 후보가 있대. 9명의 유권자가 있대. 자, 동아야. 유권자가 중복이 되는 거니 후보자가 중복이 되는 거니? 그렇지. 한 명만 다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근데 이름을 적고 하는 투표, 기명. 국회의원들 기명 투표하죠? 그 전광판에 그거 뭐지? 찬성 반대를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치? 그런 기명 투표도 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는 누가 뽑았는지 알 수 없는 거고 얘는 누가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았는지 알 수 있는 거는 파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명은 H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 뽑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후보자 중복되는 게 여기 올 것이고 유권자 뽑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요거는 무기명 투표만 나왔지만 기명 투표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저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될 거고 숫자가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필수 예제 이항 정리 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두 개 유형만 더 진행을 하면 끝이 납니다. 자, 다음 유형은 뭐냐면 전개식이라는 겁니다. 자, x, y, z, w의 10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무려 이 괄호가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쭉 해서 각 괄호당 뭐를 뽑아가지고 곱해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 종류가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 뽑고 얘가 x 뽑고 뭐 y 뽑고 나머지 여기 z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개수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거 나왔을 때 무조건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항 H 지수 하면은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각 항이 X 여기도 X 뽑고 또 중복해서 여기도 X 뽑고 해서 중복되는 게 항의 문자입니다. 근데 총 몇 번을 뽑아야 된다? 10번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뒤쪽에 오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 식은 4H10. 그럼 얘는 두 개 더해서 1 빼면 13C10. 그러면 13C3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얘는 시험 문제 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문제야. 시험에 잘 안 나올까? 그래서 이런 거 가볼게.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종류가 있을 때는 그냥 곱하기로 연결시켜. 앞에 쪽에서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그러면 항, H, 지수. 그 다음에 항, H, 지수.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 없고 간단한 개념이니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 내 수업 중에도 그냥 나가도 돼. 허락 안 받고 가도 돼? 갔다 와. 얘는 어떻게 하겠니? 전개식에서 x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면 x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를 없애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항, h, 지수. 어렵지 않죠?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게 없어, 여기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항상 나오는 원래 실력업이랑 뭐 이렇게 보통 연습 문제를 없애는데 여기서는 연습 문제만 없애고 대부분 내용들이 다 있다, 집 책에. 그래서 없는 유형이 거의 없을 거야, 요거도. 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 총정리.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총 5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역, 파이, 정의역의 개수 이해가시죠? 아까 했던 거니까 얘는 공역, 개수, 피, 정의역. 자, 그런데 는이 없는 부등호가 나오면 얘는 공역, 시, 정의역. 는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중복이 가능하죠. 그래서 공역, H, 정의역. 그 다음에 1대1 대형은 그냥 공역 팩토리얼 또는 정의역의 개수 팩토리얼. 왜냐면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1대1 대형은. 자, 요거 하나만 어디 적어 놓으시고 가볼게. 물론 더 복잡하게 추가 조건이 나오겠지만 일단 기본으로는 요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천천히 적어도 괜찮다. 빨리 적을 필요 없다.
깔끔함에만 적어놓자. 시험 문제에서 함수 개수 나와서 추가적인 조건이 더 있을 때가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 순열 조합에서도 쉽진 않았어. 네 가지 문자를 사용할 때 항상 공역의 개수가 앞쪽, 정의역의 개수가 뒤쪽. 왜? 중복이 되는 게 항상 공역의 개수, 공역이니까. 화살표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고. 아,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제 반팔. 인형이 잘 입었네. 아, 내가 오늘 반팔을 입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서 나 추운 줄 알고 이거 긴팔 입었는데. 자, 11-1번. 정의역 4개, 공역 7개.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지문상 크게 안 보여서 이렇게 표현할게. 우리는 함수를 할 때 이 표현을 외웠습니다. 얘는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역의 개수, 괄호 1번은 P 정의역의 개수 4개.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7개 맞지, 뒤에? 두 번째, 괄호 2번. 얘처럼 함수값에 는이 없는 부등호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컨비네이션. 자, 3번. 얘처럼 는이 있는 부등호가 나왔다? 함수값에. 그러면 3번. H.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뭐가 있겠죠? 아래쪽에 당연히 있네. 좋았어. 오늘의 라스트 문제. 자, 아래쪽에 11-2번을 봤더니 조건이 추가가 돼 있지. 아, 만약에 여기까지만 본다면 8개 있으니까 8H4라고 하면 끝나는데 요건 그림이 필요하네. 아, 이거 4까지네. 자,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F3은 6이라는 화살표를 하나 갖다 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되지 않은 일단 4는 저기에 는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6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로 갈 수 있는 거네. 굳이 식을 적으면 3H1 해야 되지만 얘는 3가지가 되겠죠, 그냥.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얘는 얘도 2가 2나 1이나 둘 다 같이 6이 돼도 상관없죠. 는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요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걸 좀 잘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얘로 가는 것은 6H2.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교사형에는 거의 해설이 그 그림이 없어. 식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여기가 몇 페이지까지 있니? 뭐야 이거? 뭐야? 136? 아, 136 나누기 10번만 해도 13페이지, 14페이지씩만 넘어가면 되겠네? 오늘 22페이지까지 했으니까 많이 했다. 아, 이거 빨리 끝나면은 다른 것도 할 거 있어요? 예? 개념만 한 거야, 훑은 거야. 그럼 실질적인 문제 중간 범위, 기말 범위에서 너무 어렵진 않게 중난이도 정도까지 해서 문제 또 풀고 할 거야. H도 C처럼